자, 나스닥이 너무 큰 위험에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했듯이 러시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엇을 결국 건드리려고 했냐? 반도체를 건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세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크림반도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러시아는 저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왜냐면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반도체와 관련되고, 또 반도체가 뭐랑 또 관련되나 자세히 보니까 엔비디아랑도 관련되고 AMD랑도 관련되더라고요. AMD, 엔비디아 요거 다 관련돼요. 그래픽 칩. 엔비디아가 문제가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코인이 문제가 돼요. 그쵸? 그리고 이런 반도체 숄티지로 인해서 또 문제가 나중에 되는 것들이 수만 가지 또 파생이 되겠죠.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산시장, 특히 성장주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자꾸 이런 말 들어서 기분은 좋지 않지만 팩트를 말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는 작년부터 심화가 됐었는데 표면에 이렇게 나타난 게 지금 올해 특히 더 대두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나스닥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조정이 결국 뭐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파동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제가 누차 경고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깨졌을 때는 다시 여기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얘기했고, 회복을 못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선까지 빠지게 되면은 정말 더 큰 위험이 온다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2년선이 이래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13,000 고지로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그 아래로 더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다우는 당연히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다우조차도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는 그 관념 자체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테슬라 엄청 두들겨 맞고 있죠. 아마존 두들겨 맞고 있죠. 액티비전 지금 워렌 버핏 버크셔 헤이가 이거를 샀다 지금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르긴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엄청 크게 조정을 받는다는 거를 절대로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애플이나 뭐 루시드 그룹, 이온큐,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소프트, 조비 에비에이션, 넷플릭스, 그리고 심지어 스타벅스도 많이 빠졌죠. 테슬라, 아마존닷컴. 그 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종목을 더 추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 나스닥이 빠지고 있을 때 이 성장주에서 이 하락의 리스크를 깨고 올라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지수의 흐름과 반대를 행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이제 앞으로 내가 바로 이제 앞으로 차세대 성장주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런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비중을 조절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에 빠질 겁니다. 자, 테슬라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고 있는지 볼까요? 자, 알버말 실적 발표 후 주가 폭락, 테슬라도 유산 위험 우려돼. 자, 바론스나 알버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주가 하락을 얘기했다. 테슬라 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실적 발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왜 주가는 폭락하는 줄 아세요? 기대감을 만족시켰어요. 혹은 기대감을 덜 만족시켰어요. 기대감을 엄청 만족시켰거나 기대감을
덜 만족시켰거나 어쨌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요, 내가 기대했던 이 주식의 가치의 기대감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서 주식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가 오른다. 아니요. 실적이 잘 오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실적이 그 정도 나왔는데도 상을 못 친다? 그럼 이거는 뭐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실적 발표를 했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실적 발표했거든? 너네 이 고점에서 사라고 꼬시는 겁니다. 자꾸 고점 신호를 여러분한테 보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부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니, 이게 뭔 고점이야. 말도 안 되지. 앞으로도 실적이 바탕인데 더 올라가겠지. 틀린 말은 아닌데, 조정이 발생하면서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조정을 여러분들은 2, 3년을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5년을 조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 여러분들 버틸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한 게, 현금을 확보해라. 그리고 분명히 비중을 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태에 여러분이 대비하기 위해선 총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버틸 수 있는지.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왜 그러느냐? 내 돈이 하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잡니까? 가능해요, 그게?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적금할 돈, 뭐 사먹고 싶은 돈, 뭐 사고 싶었던 돈, 그런 거 다 아껴가지고 여기 세이브해서 꿈을 향해서 넣었잖아요. 당신들의 드림을 향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이 드림이 실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발음은 구린데 드림이라 하나요? 아무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꿈을 꾸게 만들려고 해놓고선 이렇게 폭락을 시키면 잘못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계속 올라가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서학개미가 됐지? 서학개미가 왜 됐는지 이유를 찾으세요. 반드시 불편한 진실이 있을 거예요. 내 친구 중에서 A라고 있는데, 내 직장에 B라고 있는데, 내 주변에 C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학개미가 되어서 돈을 벌었다더라 라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서학개미가 되고 나니까, S&P 500에 투자하고 나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나니까 장기적 우상향으로 인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사야 된다라고 꼬심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나는 내가 좋아서 이 주식을 샀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 방송 안 보시고 그냥 앞으로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제가 볼 때 돈을 벌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만약에 않다고 하면 제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뭔 얘기냐?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누군가가 초대했기 때문에 왔어요. 누군가 돈을 벌었다라는 이런 달콤한 뉴스들, 정보들,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좋았다면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었을 때는 돈을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저금리였으니까. 그리고 저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인정해야 돼요. 지금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장 힘든 하락장이에요. 이 하락장에서 제일 먼저 되는 게 긴축이고요.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오랫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자산시장을 부풀려 왔죠. 사실 2년 동안 부풀려 온 게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15년간 성장한 거예요.
이 2년의 폭풍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부여하고 이걸로 인해서 저금리 기조가 실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유동성의 폭풍을 맛봤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 기회를 만났겠죠. 하지만 정말로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5년 7년 전에 준비해서 완전 밑바닥에 사놓고 이 유동성의 끝을 보고 사서 팔았을 겁니다. 아, 이제 뭐가 좋대더라 광고 나오고 할 때 이 소신 있는 옛날부터 알아봤던 이 사람들은 요때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럼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주식을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소재가 없다고요. 그걸 인정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밤새 잠을 못 잘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서학게임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다르다는 거죠. 저녁만 되면은 내 주식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해야 되고, 아씨 어디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받아서 더 넣어야 되나? 지금 떨어졌을 때 더 사면 오를까?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에 의존해서 유튜브를 보게 될 거고, 유튜브 중에선 대부분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더라 기술 얘기하고 실적이 어떻더라 얘기해요. 그거 백날 봐봤자 여러분 소용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식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싸게 사고요,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싸게 사고 비쌀 때 파세요. 이게 끝입니다. 실적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의미 없고, 여러분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당근 예로 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팔고 싶었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면 좋아요, 안 좋아요? 딱 그 정도라고요.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살을 붙여주기 위해서 재무구조라는 게 있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 분석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기술이 있대더라, 어떤 걸 협약한대더라. 자, 그럼 이런 뉴스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까꿀로 가야 돼요.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 자, 좋은 겁니다. 왜? 적자가 앞으로 축소되면서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더라. 그럼 이건 뭐예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미 턴어라운드가 끝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흑자인 상태에서 뭐죠? 실적이 몇백 프로 상승했더라. 대표적으로 휴마시스 660% 상승했죠.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단기적 고점 한번 나왔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받고 두들겨 맞고 있죠. 물론 지금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요. 이런 식이라고요. 그럼 결론 뭐냐면 이 발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이미 끝났다고요. 왜 그 좋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겠어요? 반대로 생각해요. 광고하기 위해서예요. 광고를 왜 하죠? 거래량을 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을 왜 올리죠?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못 믿으셔도 되고 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아셔야 돼요. 비중을 줄이시고요. 현금을 확보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좋아하는 서학개미 주식들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떨어질 때마다 빨리빨리 물타기 하는 식으로 사버리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닥으로 갔을 때 타야 되는 돈의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여러분들은 결국 물을 탈 수 없어요. 더 이상. 불편하지만 거기서 삼성전자가 나왔었죠. 예전에 삼성전자 9만원대 사신 분들 있을걸요. 분명히 TSMC가 불탔다, 가자, 그렇게 해서 사셔서 96,000원대 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쵸? 이분들 물 아무리 타봤자 지금 8만 얼마일 될 겁니다. 8만 얼마가 뭔가요? 워낙 주식이 비싸니까 9만원대에 있는 분도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더 이상 못 버티고 손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내 인생을 바뀌기 위해서 집담보대출을 하신 사람도 있고 더 큰 돈을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 주변 뭐 친가 친척 뭐 아니면은 친구 가족 모두에게 손을 벌려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돈 투자했다가 날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아봤자 인생 뭐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여기 중에서는 분명히 저보다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저희 아빠 뻘도 있고 엄마 뻘도 있고 뭐 이모 뻘도 있고 아니면 한참 어린 이제 뭐 대학생들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알바하면서 꿈을 꾸면서 내가 주식으로 뭔가 돈을 벌고 싶었는데 이게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아마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이 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꿈을 저 새끼가 짓밟아 버리네. 아, 남들은 다 좋다고 위로해주고 앞으로 기술 개발에 실적 나와서 좋다고 앞으로 더 사고 물 타라고 얘기하면서 응원해주는데 저 새끼는 내 꿈을 짓밟네? 아, 근데 이런 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더 위험한 길로 어쩌면 갈 수 있는데 그걸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욕먹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건 그건 좋은 사람인가요? 그냥 착한 척하면 다 해결되나요? 저 그래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하고 아 잘하셨습니다. 아 힘드시죠. 예 앞으로 좋은 날 있을 거예요. 그냥 힘내시고요. 아 좋은 날 있죠. 당연히 실적도 오르죠.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만 말하면서 그냥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라이브 채팅해서 어떻게 하면 후원 받을까 맨날 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라이브 채팅해서 뭐 별풍선 쏴달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한 말이 아니고 저거는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구나. 그걸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방송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재석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송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제 목적상에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방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제 생각이 틀리면 좋겠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꿈이면 좋겠고 그냥 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마존도 올랐으면 좋겠고 테슬라도 오르면 좋겠고 넷플릭스도 오르면 좋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면 좋겠고 애플도 오르면 좋겠고 조비도 오르면 좋겠고 알파벳 에이주도 오르면 좋겠고 쿠팡, 루시드그룹, 이온큐, 에어비앤비 그 외 종목들 다 말씀하세요. 그냥 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거예요. 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차트상 아무리 봐도 아닌 걸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제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죠. 누군가는 맞잖아요. 하나같이 유튜브 보면 다 좋대. 기술 개발에 뭐가 좋고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전기자동차 좋고 배터리가 좋대. 아니 차트상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뭐가 자꾸 좋냐고만 얘기하냐고요. 당신들은 누군가 길을 멀게 만드는데 무조건 좋다고 해야 됩니까? 당신들 돈이 다 녹고 있다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 긴축이 되고 있고 지금 유가까지 폭등하고 있죠. 그러면서 몰래 금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실물 자산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주가보다도. 맞잖아요. 금값이 더 인정을 받고 있는 사회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옛날 사회로. 왜 가고 있냐고요.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이거는 100%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숨기는 줄 알아요? 이러면 다 도망갈 거거든. 그럼 더 큰 폭락이 생길 거고, 그럼 부자들은 누군가한테 떠넘기지 못하고 본인들도 손해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산시장이 너무 빠른 큰 충격을 아무도 정부에서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해라. 좋다고 해라.
더 잘 될 거라고 해라. 장기 투자하면 더 좋을 거라고 해라.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코인 시장을 봤어요. 코인을 봤는데 코인도 똑같아. 지금 다 두들겨 쳐맞고 있어요. 근데 자꾸 물을 타래. 물 타서 고맙다고 10만원 후원하더라고. 내가 보고는 생각했지, 와, 미친 거 아니야? 저걸 물을 타라고 한다고? 지금 빨리 어떻게든 더 이상 팔지 말고 사지도 팔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 밑바닥에서 거래량 없을 때 그때 돼가지고 물 타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거래량 오를 때 다시 팔면은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빠질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타기를 그렇게 무책임 없이 무조건 하라고 하지? 그럼 미친놈이란 생각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된 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다 사래. 제가 공모주 계속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 이 흐름이 하락 흐름이다. 여기서 이거는 상승 흐름이다. 상승 흐름이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계속 얘기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또라이라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나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도 그걸 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사겠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고민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 상황이 바뀌면은 내 말이 틀렸다, 번복해서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 세력이 여기서 팔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사는 건 위험하다, 기다려라, 더 떨어지는 흐름이다, 말해주는 게 맞다고요. 맞잖아요. 저는 유튜버 되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이에요. 조금씩. 옛날엔 저도 그냥 유튜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전업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나도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 알았고 제가 얼마나 탐욕 덩어리인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채워나가면서 독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찬반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골고루 하면서 내가 가운데 중립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감히 내가 뭘 한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저는 전업의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당연히 돌아갈 거고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준비 없이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진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는 말만 안 할 뿐이지 전쟁터예요. 전쟁터. 칼만 안 꺼냈지 자본주의는 감정 없이 사람을 죽인다고요. 99.9999%는 다 돈을 잃고 그 0.0000001%에 해당되는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쵸?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공부해야죠. 왜 차트 공부 안 하세요? 하루에 여기서 저랑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하루에 10종목씩 차트 보신 분 있으면은 토요일에 라이브 채팅 제가 10시 반에 할 거죠. 10시 반에서 11시 제가 내일 밤에 하는 거죠. 그때 할 때 숙제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거 이메일로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나는 10종목씩 했습니다 하고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 사람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제 얘기 똑바로 듣고 지금부터 차트 공부 진짜 진지하게 피 터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봉상으로 대응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거 초고수들도 당해요. 왠 줄 알아요? 고수한테 더 큰 돈을 가진 고수가 들이밀면 그 사람은 그냥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은 그 고수한테 더 큰 워렌 버핏이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린 다. 우린 먼지 속에 그냥 티끌이 됩니다. 먼지가 티끌이죠. 그냥 우주 속에 티끌이 됩니다.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좀 흥분을 했는데 흥분을 해도 된다고 생각 드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제 얘기 집중해서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이 자산시장에서 어차피 발을 들였는데, 내가 자이던 타이던 들였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정리해서 조금씩 책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날 업데이트하는 거 어려워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건 제가 전업이 되고 나서 얼마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거예요. 최고의 선은 누군가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베푸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요. 더 많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었을 때 이것까지 하고 저것까지 했을 때, 묘비에 묻혔을 때 내 묘비 이름에 내가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고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걸 남기는 게 어쩌면 저의 가장 이기적인 행복을 위한 목표일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